안녕하세요, 자쿠TV의 자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돼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 많이 변화가 없는 것도 있어서 이전 세대 2016년도에 나온 이전 세대의 중고차도 지금 많이 찾고 계셔서 제가 이 차량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온 차량은 르노 삼성의 2017년형 SM6입니다. 그리고 제가 르노 삼성은 지금 차량을 처음 리뷰해 보는데, 르노 삼성 하면은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처진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제가 이 차량을 갖고 오면서 사진을 찍어보면서 정말 많이 이뻐지고 좋은 차량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이 차량도 그전에 산타페, 그전에 BMW와 같이 튜닝 제품 영상은 따로 찍을 거니까 튜닝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우선 SM6는 그전 세대는 뭔가 그냥 깔끔한 느낌, 그냥 중형 세단, 그냥 일반적으로 SM3, 5, 7까지 해서 고급화된 그냥 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6가 나오면서 2016년도 때 동급 대비 가장 좋은 옵션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요즘의 추세인 와이드 앤 로우를 하기 위해서 본넷에 모든 차량의 곡선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4가지 포인트의 곡선, 이 곡선이 저 끝에서부터 뻗어오는 게 차량을 좀 더 넓게 해주는 느낌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 그릴 부분인데요, 이 그릴의 이 부분은 이전에 나왔던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의 룩, 패밀리 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릴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크로운 느낌을 주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차량의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이제 태풍 마크, 르노 삼성 태풍 마크가 달려 있는데, 상당히 그 디자인 하나로서 이 차량의 좀 느낌을 확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탈리스만 수입에 들어올 때 거기 해외에 팔고 있는 메이커 이름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튜닝을 지금 하신 거고요, 탈리스만으로. 그래서 이 전면부, 후면부, 휠 커버, 안에 실내까지 튜닝을 다 바꾼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동급 차량 K5, 소나타 그 차량에 없는 라이트 기능을 넣었습니다. 풀 LED를 기능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풀 LED 라이트가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으로 옵션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지금 여기 풀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런 니은자 모양의 디자인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 다르게 이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튀어나온 이 라인, 이만큼의 이 라인들이 차량을 좀 더 날렵하고 곡선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디자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라이트인데요, 펠리세이드에도 혁신적인 디자인의 데이라이트가 있는데, 이 SM6에도 패밀리 룩으로 디자인이 이 디귿자 형식, 뭐 어떻게 보면 C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디귿자의 데이라이트 형식이 아주 이쁘게 발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안개등은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낮은 옵션에는 안개등이 없는데 이 차주님께서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이쪽과 하단부까지 같이 일체형 느낌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차주님께 튜닝하셨던 것 중에 하나, 바디킷 전면부와 측면 잘 둘러져 있어서 차량을 좀 더 스포티하면서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에 봤어도 디자인이 이쁜데, 2016년, 2017년 그 당시에도 이 중형 세단에 이런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자체가 르노 삼성에서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거고, 왜 이슈가 됐는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면부 보시겠습니다. 옆면부를 보시면 중형 세단에 맞게 정말 길게 차가 빠져 있고요. 첫 번째, 제가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 도어 캐치 부분이 이 곰으로 눌렀다 닫았다 하는 느낌이 제가 싫다고 했었는데, 이 차량은 벤츠, 아우디, 해외 차량에 맞게 손만 누면은 문이 열리고 여기 터치로 문을 잠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할 만한데, 조금 의아한 거는 뭐냐면, 운전석에는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 문을 잠글 수 있는 터치감이 있습니다. 근데 조수석은 문은 열 수는 있어요. 열 수는 있는데 잠는 터치 버튼은 없습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뒷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이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손 넣었을 때 문이 열리는 장점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을 기게 보시면 또 하나에 보이는 것은 아까 말했던 전면부 하단에 있는 바디킷이 옆면에도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차량을 좀 더 낮춰주는 효과도 나면서 바디킷 하나로 차가 좀 날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휠을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휠, 브레이크, 서스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나중에 튜닝 제품에 대해서는 튜닝 영상으로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휠은 SM6에서 국내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이 장착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가토사의 ZS01 모델입니다. 경량으로 아주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스파이더 형식의 디자인으로 아주 이쁨을 받고 있고, 브레이크는 펠라 6P와 풀플로팅, 후리는 리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서스는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리는데 일반 일체형 서스가 아닌 다운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운 스프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때 제가 한번 설명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일반 국산 차들 중에서 많은 리뷰를 볼 때 전면에 엄청난 많은 디자인이 선사한 다음에 후면에서는 원가 절감 때문에 상당히 허접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차량은 후면 또한 전면과 같이 깔끔하고 멋있게 심플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은 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가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옵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옵션이 낮은 등급은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어오고, 옵션이 풀옵션 알리 등급으로 올라간다면 여기 끝까지.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U자를 눕혀놓은 느낌이 디자인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거는 등급에 차등을 두지 말고 그냥 옵션을 넣었으면 차가 더 이쁘고 많이 팔렸다고 더 생각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디자인은 정말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후방 카메라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 등 옆에 붙어 있든지 이런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런 빗방울이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오염물이 묻지 않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차량은 이 마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적으로도 이쁘지 않고 뭐가 튀어나온 느낌이 좋지 않고, 비가 왔을 때 이 물이 고이기 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부분은 도어 여는 버튼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이 탈리스만의 이 메이커 엠블럼들이 이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르노, 삼성 이 태풍 마크 하나 딱 있는 느낌보다는 이 디자인이 정말 투자 대비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단부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이 차량의 밑에 이렇게 머플러 있는 부분이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이 밑에 하단에 디자인적으로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있는 듯한 공간이 선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디자인입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실제 머플러는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바디킷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차량 엉덩이를 좀 더 꽉 찬 느낌으로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동급 중형 세단 중에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이 트렁크 공간이 제가 저번에 아우디 S7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었는데, 이 차량도 중형 세단 치고는 정말 깊게, 정말 넓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유모차라든지 전동 자동차라든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트렁크 공간은 아주 넓고 이쁘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트렁크 이거 패밀리카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옵션으로는 전동 트렁크는 없지만 페이스 리프트 된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기 전에 이전 SM6에는 차주를 위해서 도어 라이트 부분이 백미러 쪽에 있었는데요. 백미러의 한쪽이 불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도어 캐치마다 불이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도어 스커프 부분입니다. 탈리스만으로 불빛이 LED가 정말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제가 추후에 촬영으로 아주 이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 도어 부분이 카본의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아주 세련미 있게 자리 잡고 있고, 이 대시보드까지 이어져서 쭉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젊음의 느낌을 선사한 것 같고요. 스티치 또한 뭐 이쁘진 않지만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모델로 올라가면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가죽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기 전에 제가 시트를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표현한다면 회장님 의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비싼 1억짜리 차 아우디 S7, BMW 5 시리즈, 팰리세이드 타봤지만 이 시트의 느낌, 쿠션, 그냥 회장님실에 있는 그 비싼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되게 쿠션이 좋고요. 헤드레스트 부분이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처음 본 디자인이고 상당히 머리를 잘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동승석에서 잠을 잘 때도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 안착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이런 느낌의 다이아몬드 커팅의 느낌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단점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옆에 있는 잡아주는 이 버켓의 느낌이 조금 약하지 않나, 코너링일 때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주행 때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고, 이쪽에도 허벅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 여유 공간을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제일 먼저 보시면 우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트 포지션이 정말 이 쿠션감이 회장님 의자에 앉은 것처럼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이 헤드레스트 공간도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단점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도 다리 포지션이 좁습니다. 좀 제가 의자를 제일 뒤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제가 편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끝에 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더 키 큰 분도 많고 다리 긴 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포지션이 옆에를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벌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BMW 7 시리즈 고급형 세단, 벤츠 S클래스 이런 차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차량에도 안마 기능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시원하게 주물러주는 건 아니지만 장거리 운행할 때 등이 베길 때 한번 켜주면 정말 편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핸들을 보시면 D컷 핸들로 느낌이 아주 좀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립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 재질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라스틱, 아니 고무 느낌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이 느낌이 조금 손을 헛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에 지금 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헛도는 느낌. 근데 이 3스포크 깔끔하게 육각형의 이 디자인도 이쁘게 돼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풍 로고가 아닌 이 탈리스만 로고가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 계기판이 7인치 계기판으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이 색상이 아주 이쁘게 바뀌고 있고 동급 차량에 없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앞에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색상은 모드가 바뀔 때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급 차량 대비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고 고급스럽게 투자한 느낌이 물씬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등급이 올라간다면 HUD가 탑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팰리세이드, BMW, 아우디에 있는 HUD가 아닌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올라가서 비춰주는 조금 저가형 HUD가 장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어에서 봤던 것처럼 이 카본 재질의 플라스틱이 아주 대시보드에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높은 등급에는 나파 가죽, 지금은 일반 그냥 가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일 큰 디자인 중에 또 하나가 센터페시아에 있는 메인 계기판인데요. 8.7인치로 세로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모든 요즘 나오는 차등들은 가로형으로 길게 뻗은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은 2016년도, 2017년도 때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로 모양이 좋은 점은 한 번에 많은 디자인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기능들 넘겼을 때 뭐 내비게이션, 차량 선택, 뭐 드라이빙 모드, 지금 현재 차량 주행 상태, 케어, 에어 케어, 시트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반응들이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터치감이 조금 늦다는 점. 그 뜻은 뭐냐면 지금에야 제가 정차해 놓고 이걸 바라보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혼자 운행을 하면서 이거를 조작할 때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리뷰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 오토 공조기가 없습니다. 오토 공조기가 없으면서 어디에 들어갔냐, 이 터치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했던 아우디 S7처럼 밑에 나오고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걸 터치하면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올릴 수 있고 뭐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운행하면서 이게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의 단점들이 많은 차주분들께서 힘들어하고 단점이라고 많이 이슈가 돼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에는 밑에 따로 오토 공조기를 빼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밑에 보시면 오토 공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에코모드 기능들이 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납함이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이 있는데 기아봉이 있을 때는 넣다 뺐다 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지만 공간 깔끔하게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시거잭과 USB 포트 충전하는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아봉을 보시겠는데요. 기아봉은 다른 거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이 기아봉에서는 너무 조금 심플하지 않나, 조금 아쉬운 감, 그냥 깔끔한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여기 기어 콘솔 쪽 보시면 아까 말했던 내비게이션의 불편함들을 한 번에 조이 셔틀로 홈 버튼, 이걸로 돌리는 휠 버튼으로 선택해서 운행에 지장 없을 수 있도록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실제로는 내비게이션을 터치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운행 중에 이 버튼은 익숙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 타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웃긴 점, 이건 웃긴 점입니다. 뭐냐면 오토 크루즈 기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차들은 이 핸들 버튼에 달려 있는데 그 이유는 운행 중에 이걸 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있어야지 방해가 없을 텐데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운행 중에 오토 크루즈 할 때 이렇게 찾아서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근데 거기에 파킹 버튼도 있고 이거는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르노 삼성에서 바로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을 시켜서 이 버튼이 핸들로 옮겨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용을 빨리 한다는 점이 르노 삼성의 칭찬할 점이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현대 기아에서는 가끔 없을 때도 있었는데 뭐냐면 오토라이트는 다 장착되어 있는데 빗물 감지, 이 오토로 빗물 감지하는 건 없었는데 이 차량에는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오토로 켜놓으면 빗물의 양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라이트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 간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 디자인이 왜 이런 차량에 달려있지? 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옛날 쌍용 코란도에 달려있던 플라스틱으로 안전벨트 매라는 이 기능, 이 정굴 기능, 이 기능은 정말 옛날 기능 같은데 이게 여기 달려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더 구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반해 파노라마 썬루프가 개방감이 확실하게 튀어 있습니다. 이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썬루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네요. 이 열리는 공간은 이게 좀 더 가도 되는데 왜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 닫아주는 이 커버가, 그거 아시죠? BMW 5GT 같은 거 보시면 여기가 되게 말린다고 하는데 아주 짱짱하게 지금까지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컵홀더가 좀 낮고 조그맣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물병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텀블러, 이거 두꺼운 텀블러도 아닌데 여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다 안 들어가고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끄덕끄덕거려요. 깊지가 않아서.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은 거는 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만든지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신 깔끔하게 디자인을 아주 먼지 안 싸게 깔끔하게 넣을 수는 있지만 이 컵홀더가 조금 조그맣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푸시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 냉장 기능이 있는 건데, 여기다 음료수를 넣으면은 시원하게 음료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 컵홀더가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공간은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를 타봤는데요. 제가 아까 운전했던 포지션 그대로 냅뒀습니다. 냅뒀을 때 이 뒷자리 무릎이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탈 경우에 지금 이 뒷자리는 탈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단점, 이 헤드레스트 공간 보이시나요? 저 지금 허리를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머리가 닿고 있고요. 편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좀 엉덩이를 빼야 되지 않나. 이 시트 자체 포지션은 정말 좋은데 제가 앉기에는 지금 허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단점 중에 큰 단점. 저 정도 키가 되거나 살이 있는 사람은 뒷자리에 앉기에 장거리 타기엔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썬루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헤드룸 공간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고 시트 포지션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차량에 왜 이 디자인이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있는데, 보통 요즘 나오는 열선 시트는 여기 도어 쪽에 달려있는데, 이 차량은 보세요. 이렇게 켜집니다. 똑딱이 식으로. 이거는 정말 옛날 차량에 많이 봤던 건데, 2016년, 2017년 되는 차량에 이 버튼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뒷자리에서 추워서 이거를 2단으로 켜고 있었어요. 내릴 때 이거를 끄고 내릴까요? 까먹고 끄고 내리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걸 몰라요. 그럼 시동 켜고 운행할 때마다 항상 열선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 디자인은 정말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컵홀더 또한 정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올리면은 5인승으로 탈 수 있고요. 내리면 뒷자리는 2명만 탈 수 있고, 이 차량도 가운데에 턱이 좀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다 좋았었는데 이 뒷자리 리뷰하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하기 앞서 이 차량은 휠도 지금 교환돼 있고, 브레이크도 전륜 6P, 뒤에 리어 확장, 서스는 교환되지 않았지만 순정 쇼바에 다운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하드할 거고요. 핸들감이라든지 브레이크감이 좀 틀리지만 그 튜닝된 제품에 대한 승차감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올 때도 느꼈지만 핸들의 그립감은 상당히 조금 헛도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가죽으로 잡힌 느낌이 아니라 가벼운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이 가벼운 느낌, 미끄러운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초반 가속에서 조금 미션의 충격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모든 차주분들께서 저속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굼뜬 건 없습니다. 굼뜸 같은 느낌은 없고, 이 핸들감도 조향감이 아주 좋고요. 2017년식에 키로수가 10만 킬로가 넘다 보니까 조금 그 엔진 소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감도 나쁘지 않고, 이 차량은 일반 서스에 다운 스프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제가 순정 차량을 타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6P의 브레이크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잘 잡힌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속, 고속 뭐 어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브레이크는 정말 잘 잡히고 있고, 사이드 미러의 느낌은 적거나 그렇다고 또 많이 잘 보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딱 중형 세단 크기에 맞게 보일 만큼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내비게이션은 지도는 그래도 확실히 길게 보이니까 제가 갈 곳을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가로 방향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의 운전 방식은 컴포트 방식입니다. 기아 변속 타이밍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음 RPM을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다운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조금 이질감은 있겠지만 지금 고속 중에서는 아주 잘 가고 있고, 고속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거일 때만 조금 승차감이 안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내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기능들 옵션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이런 내비게이션의 터치감, 공조기를 누리는 불편함, 그리고 오토크루즈 누르는 버튼이 뒤에 있는 이런 불편함 빼고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좋고 아주 운전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량 외형, 내부, 주행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SM6 차량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차량인데, 제가 한번 타보니까 르노 삼성도 정말 좋은 차다, 타보면 매력적인 차다 라는 게 느껴지고, 이 이후의 영상에 장착되어 있는 튜닝 제품 소개시켜 드리면서 다음엔 또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